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100세를 넘긴 노인 김영석입니다. 제가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깊은 깨달음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화려한 지식들이 사실은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온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공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얼마나 따뜻하고 겸손하게 숨기느냐에 달려있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손들 앞에서 현명하게 바보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며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고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부모들이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식들과 등을 돌리고 쓸쓸한 고립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성품이 나빠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바르게 살아와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자식들의 허물이 눈에 너무 잘 보이고 그들이 하는 방식이 서투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내 자식 잘 되라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됩니다. 100세를 넘긴 노인으로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서글프지만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결코 노인의 캐캐묵은 지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따뜻하고 인자한 시선이지 내 경험에 의하면 마리다로 시작되는 낡은 정답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논리로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훈수를 두는 것은 마치 돛담배를 타고 우주를 항해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인은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들의 살림살이에 간섭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 애쓰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노년은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라는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소유욕과 집착이며 지혜가 아니라 노역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 종종 못 들은 척 모른 척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법이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허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네 덕분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굴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들이 한 가정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너무 영리하고 서슬이 퍼러면 그 아래의 자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르는 것 같아야 자식들이 그 빈틈으로 들어와 효도를 할 여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모가 기꺼이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은 효자가 될 기회를 얻고 부모를 돌보며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나갑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되더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을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인자한 웃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전하는 장수와 평온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꺼이 속아줄 줄 알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현명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의 길을 미리 닦아주고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그 고귀한 도리가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업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우주가 있고 그들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직장 문제나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들의 교육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노년의 불행을 부르는 근원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공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맛보는 것 또한 그 아이의 영혼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며 그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가방까지 대신 매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손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마치 내 훈장인 양 우쭐하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내 탓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이제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그 질긴 감정의 끈을 과감히 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일에 일비하며 감정을 쏟아붓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채 넘깁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온전히 존중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배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교수님은 자식들이 사업 실패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침묵 속에 기도하며 자식을 믿어주었을 뿐입니다. 훗날 그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기에 그저 기다려준 것이란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앞장서서 잔소리를 퍼붓고 금전적인 도움으로 상황을 대충 무마했다면 그 아들은 결코 지금과 같은 단단한 내면과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하며 훈수를 두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에고를 만족시킬 뿐 자식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열등감과 원망의 씨앗이 싹집니다. 늙은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논하고 고민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워주거나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은 도통 어렵구나 하고 허허 웃어넘기는 그 소탈한 태도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정서적 자유를 선물합니다. 부모가 기꺼이 바보를 자처할 때 그 집안의 기운은 비로소 선순환하기 시작하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에서 감독관의 완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도 지키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길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이제 막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여러분 가끔 이런 서운한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 정신도 맑고 경험도 풍부한데 왜 아이들은 나를 구석진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에 끼어들고 싶고 그들이 가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하고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내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자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수킬로미터나 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자식들의 인정과 관심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입니다. 내가 똑똑해야만,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만 대접받는다고 믿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더군요.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대접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채는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밖으로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응축해야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비논리적으로 들리고 그들의 경제관념이 위태로워 보여도 그냥 허허 그렇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자한 노인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일은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련다 하는 태도가 여러분을 모든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이 똑똑할 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가르치려 드는 노인 곁에는 그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금 모자란 듯 웃어주고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어린 손주들도 스스럼 없이 모여들고 자식들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보를 자처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가족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성자가 됩니다.
자식들이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를 들고 부모를 찾았을 때 거기서 또 다른 훈계와 지적을 만난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마음을 누이겠습니까? 지금의 청년과 중년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비난받으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부모님 댁만큼은 나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허용되는 유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정답과 엄격한 잣대를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 집 대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면 자식들이 무시할까 봐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짜 가치는 머릿속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세월을 버텨온 그 깊은 생명력 자체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주었는가.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식의 명백한 실수를 보고도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눈길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평온하게 하며 결국 당신을 세속을 넘어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머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오직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실천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에 유능했던 나와 현재의 서투른 자식을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비싼 보약보다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결정되더군요. 먼저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독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오만함입니다.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성공 방정식은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간섭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심리적 부채가 됩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라는 협박입니다. 후회 또한 자식이 스스로 겪고 감당하며 배워야 할 그들만의 몫입니다. 이 말들을 과감히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에너지는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의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고단수의 바보가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거나 당신의 귀한 교훈을 묵살할 때 똑똑하게 맞서 싸우며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 하는구나.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려 버리십시오. 이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나의 귀한 생체 에너지를 섞지 않겠다는 거룩한 선언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수직 상승하고 나쁜 기운이
온몸을 휘감지만 허허 웃으며 넘기는 순간 체내의 독소는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또한 집안의 낡은 권위주의를 과감히 내던지십시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엄격함이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공감하고 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됩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세상 사는 고충을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얼마나 애썼느냐라는 공감의 한마디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내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그 따뜻한 가슴과 온기를 기억하며 다시 부모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겠다며 쌓아둔 오래된 가구들, 입지도 않는 낡은 옷들, 먼지 쌓인 옛날 서류들, 이런 것들은 집안의 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칙칙한 과거에 묶어둡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고 얼굴색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상팔자는 자식에게 대접받기만 바라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바랄 것이 전혀 없는 당당한 노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합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의 액수나 안부 전화 횟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소박한 취미를 찾고 동네 산책길에 핀 들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여러분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자식의 심리적 짐을 덜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온한 광채가 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겪은 장수의 비결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강물을 따라 100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많은 것을 내려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패배주의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장수는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생물학적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나 억울함 없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의 수명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는 바로 섭섭함이더군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지혜와 경험이 이렇게 깊은데 왜 몰라주나 하는 그 섭섭함이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몸의 병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자식 앞에서 내 지식을 겸손히 감추며 그저 허허 웃기로 굳게 결심하는 순간 그 지독한 독소는 신기하게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성적표나 성공 여부 혹은 그들의 효도 수준에 따라 출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자하고 편안한 노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유산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서슬퍼렇게 살아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모자란 듯 편안하고 넉넉하면 자식들은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마다 부모라는 넓은 그늘 아래로 찾아와 마음을 쉬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지치지 않는 쉼터가 되어주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찬 노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습하고 다짐합니다. 김영석, 오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자 하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도 매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딱 하나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제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는 성인이지 내가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가장 큰 길이다 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화려한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을 대했느냐는 아름다운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똑똑하고 엄격했던 부모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십시오. 그 웃음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가문의 화목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너무 들볶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의 애무를 즐기며 현명한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어린 그 허허로운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의 무궁한 평화와 안식을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가볍게 남은 생의 아름다운 노후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십시오.